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훈 씨. 저에게 전화해서 표혜림님에게 사이버를 당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표혜림님에 대한 저격사주를 한 적 있으시죠? 박한훈 씨가 진짜 사이버이 뭔지 몰라서 저한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사이버이 직업인 사이버 레카가 마음먹고 사이버 어떻게 되는지 박한훈 씨 당신의 뇌리에 똑똑히 새겨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제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표혜림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박한울의 저격을 막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표현하는 남자, 줄여서 무표남 박한울이 표혜림님에 대한 저격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저에게 표혜림님을 저격해달라는 저격사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9월 2일이었어요. 박한울에게 온 메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희님, 유튜브 잘 보고 있는 6년차 학교폭력 피해자 박한울입니다. 12년차 학교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표혜림씨에 대해 제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이 저격사주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간단해요. 박한울은 표혜림님에게 범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박한울이 보낸 자료 읽어보고 직접 통화도 해보니까 딱히 표혜림님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와 박한울이 나눈 카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소장 보내드립니다. 문자 내역, 카톡 내역 다 보여드릴 수 있고 무고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는 많은데 피해자라는 그 권한과 권력으로 너무 같은 학폭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간 있었던 일과 제 입장 정리한 내용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검토해 보셨을까요? 네, 이건 못 다룹니다. 표혜림 씨가 딱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혜림 씨여도 성범죄에 무고전과 있는 사람과 연대하려면 못할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랑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데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다룰 생각이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박한울도 제보자다 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쌍욕을 박아버렸어야 됐는데, 표혜림님을 건드린다면 지옥을 보여드리겠다고 엄포를 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제가 어째서 박한울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저와 박한울이 나눈 통화 내용 들려드릴게요. 네, 구재형님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있어서 네네네. 목소리 잘 안 들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예, 사실은 잠깐만요. 엘리베이터라서요. 네네. 예, 사실은 네네네. 표혜림 씨가 네. 뭐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고 저를 이제 고소하고, 네, 저를 고소하고, 제가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과거에 전과가 있어요. 무슨 전과요? 성범죄 전과요. 네. 뭐 강간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남자 성기를 만진 죄로 네. 이제 그냥 집행유예로 선고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표혜림 씨가 7년이 지난 지금에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연락해온 사람을 가지고 네. 솔직히 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공인이라는 그 지위를 내세워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자 내역이나 카톡 내역을 보면은 법률 전문가도 스토킹을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계속 뭐 제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비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고 제가 아닌데 자꾸 저를 걸고 넘어져요. 네. 그게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게시판에다가도 글 올리고 영상으로도 글 올리고 해가지고 솔직히 좀 기사가 났었어요. 네. 제 표혜림 씨 이름만 검색해도 기사가 나와요. 스토킹 관련된 기사가.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둘이 친했어요. 네. 근데 표혜림 씨가
그 피해의식이 좀 커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믿거나 사람을 만나면 녹음을 하거나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같이 노력해서 연대하기로 했는데 그 뭐 단체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안 보여줬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게 지연됐다는 이유로 거짓말했다면서 저를 좀 나쁘게 몰아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연대 안 하기로 했고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회장 씨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은 거를 저라고 오해하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 기사가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난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 잘못한 건 있지만 그 예전 과거 범죄 경력은 정말 뭐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은 지금 와서 7년이 지난 지금에 재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잠깐만요. 재범도 없는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자기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이 원래 연대하기로 한 모임이 하나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모임이 있고 표혜령 씨가 운영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타인의 전과가 공개된다는 거는 뭐 그 사람이 재범이 있으면은 공개할 만도 하겠지만 아무런 피해도 안 줬는데 본인 자의식 과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과를 공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좀 힘들어해요. 굉장히 제가 그런 상황인데 표혜령 씨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고 최근까지 하나이글스 야구선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학교폭력 당한 게 맞을까 아닐까 또 이걸 의심하면서 그 선수랑 또 통화하려고 연락하려고 유튜브에 글 올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괴롭혀요. 뭐 어떻게 괴롭힌데? 네. 제가 그 방금 기사를 봤는데 네. 그냥 표혜림 씨가 뭐 연대하자는 사람이 왔는데 뭐 성범죄자 출신이어서 거절을 했다. 네.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표혜림 씨한테? 저는 7월 29일까지밖에 연락을 안 했고요. 네. 본인은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뭐 이메일로도 자기를 괴롭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표혜림 씨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뭐로 고소를 했어요? 뭐 예쁜 입 닥치세요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예쁜 입 닥치세요라고 하는 거. 네. 그 말 자체를 가지고 성희롱이라고요. 그리고 스토킹을 하지도 않는데 스토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표혜림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사실의 적시가 있고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견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봐도 의견이래요. 명예훼손이나 보기 어렵대요. 근데 단톡방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고 그리고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협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표혜림 씨가 고소한 고소장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한테도? 네네네, 보여줄 수 있어요. 무고, 강제추행, 폭행,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강제추행이랑 무고만 인정됐어요.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박한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연대를 거절하는 건 너무하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범죄자도 사이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당신의 죄질이 너무나도 악랄했습니다. 당신의 죄질이 너무나도 악랄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진실된 목적이 더러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당신께 제가 표일임 CEO도 성범죄에 무고전가 있는 사람과 연대하려면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카톡을 보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박하늘이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길래 구제혁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박하늘 사건 판결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나오기 전에 이제 중간 광고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계약을 맺은 사안 때문에 제가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불편하신 분들은 1분 뒤로 가게 해주실 것을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판결문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저랑 같이 통신비 다이어트 시작합시다. 내가 사용 중인 인터넷이 결합 할인은 잘 받고 있는 건지 불필요한 요금제로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철저히 분석해 시청자님들의 통신비 다이어트를 도와드립니다.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인터넷 고를 땐 이거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나에게 진짜 필요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지. 둘째,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인터넷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셋째, 지원해주기로 한 사은품은 확실히 지원해주는지. 이거 3개만 기억해도 통신비 다이어트 확실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제혁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특별히 최신형 인터넷 공유기도 챙겨드릴게요. 인터넷 하면 뭐다? 인터넷 민족이다. 무고 피고인은 2014년 12월 18일 18시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이 피해자의 순경시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비밀스런 얘기나 하자고 하면서 같은 달 0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덥다고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땡땡을 빨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땡땡에 삽입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혼자 버리고 가다니 나빠, 미워, 나에게 오지 않으면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 H가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같은 날 2시 26분경 위 G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고 성폭행을 당했다. 그 남자는 없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다. 여경을 보내달라고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년 12월 22일 11시 11분경 서초구 방보대구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 3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I에게 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침대 쪽에 고개를 내려받고 정신을 잃었다. 약 새벽 2시경에 눈을 떴는데 전신이 발가벗은 상태였고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었고 발약근에 힘이 없었다. 몸의 다리를 누군가 건든 느낌을 받았고 항문 부위에 무언가 굵직한 것이 무리하게 풍겨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으며 실눈을 뜨니 혼미한 정신의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다.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자필 진술을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로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1월 2일 18시경부터 19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제2에 있는 K주점 22번 방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첫눈에 반했다, 사귀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의 유사 성교 행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면바지 위로 땡땡 부위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이 새끼 땡땡 선 거 봐봐, 만져볼까 한번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땡땡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시경에서 21경 사이에 위 22번 방에서
위와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고 성적인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땡 섰지 만져봐도 되냐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면서 한번 만져본다? 만지니까 좋지? 아 오줌 냄새나 더 먹고 싶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경찰하지 말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해라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시 30분에서 22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해라. 이와 같이 허위 신고하였던 유사 준땡땡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를 연기해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꺼 할래 아니면 처벌받을래 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유사 준땡땡 행위로 처벌받고 피해자의 명예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9일 1시 17분경 서울 서초구 L B015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핵폭탄 날려요? 기자들 집에 몰려가고 그러고 싶어요? 쫓아갈 수 있어요. 사람 생매장 시키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니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론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땡땡하였다고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0일 18시 12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월요일까지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때까진 만남이든 통화든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든 경찰은 못하십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 소문이 다 나 있어서 어렵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으신가요? 어떤 식으로는 조금만 실수해도 면직당할 정도로 답답할 겁니다. 그만 경찰 사회를 위해 포기하시고 제안에 수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메시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싫다 나쁘다 도망 다니지 마시고 당당히 협의해서 종결지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진 증거가 법정과 경찰, 검찰에 공개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망신과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1일 14시 7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당신 부모님이 당신 이야기가 나오는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정확한 지역까지 언급해드리죠. 순천 이학교 순경M. 이래도 저랑 싸우실 겁니까? 이래도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실 거라면 계속하죠.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은 보수장 접수하고 바로 할 겁니다. 스케줄 잡을 겁니다. NPD님, 저 전에 제안해주신 MBC 라디오 방송 출연하겠습니다. 꼭 밝히고 싶은 진술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1일 14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제 끝입니다. 나는 그동안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당신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합의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찾아오십시오. 진짜 사람이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여러 번 설득했으면 됐지 또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방송을 보시면 알겠죠.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1일 17시 45분경 같은 장소에서 이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라디오 진행하게 되었네요. 라디오 다음 방송이 될 것이고 방송 다음에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한두 달 내면 유명인사 되시겠네요.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그 잘난 플랜카드도 못 거는 아마 부모님도 방송 출연하실지 모르겠네요.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2일 4시 15분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미 지상파 뉴스 채널 기자들과 통화했습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만 이야기해두었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도 끝입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피고인은 2015년 2월 13일 21시 37분경 이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에 이제 이 일을 그만 끝내겠습니다. 언론사와 인터뷰했고 월요일날 보도된다고 하네요. 보도되는 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는 유서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악연은 끝냅시다. 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런 사람과 피해자를 위해 함께 연대한다고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경찰관 강제추행하고 무고하고 협박한 사람과 연대를 합니까? 그것도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인 모임과 함께 연대를 하자고요? 제가 표일임 씌워도 당신과 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전 표혜림 씨 영상 제작을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카톡으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저한테 광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법무법인 해율에서 만든 로우 멤버스라는 이제 법률 플랫폼의 광고 제안이었습니다. 박하늘 씨, 이거 정말 순수한 의도로 저한테 광고 제안한 거 맞아요? 저한테 뭐 돈 좀 먹여가지고 뭐 어떻게 할 뭐 그럴 의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표혜림 님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하셨죠. 본인은 스토킹한 적 없다고 하셨죠. 뭐 이게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할지 해당하지 않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연대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10여 차례 가까이 연락을 하고 고소하겠더니 뭐라느니 하면서 뭐 단톡방에서 뭐 당신의 그 예쁜 입 닥치시죠. 좀 이딴 식으로 이제 카톡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표혜림 님이 사이버를 하고 있다며 고통스럽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이러한 행동이 사이버로 보여졌습니다. 박하늘 씨, 표혜림 님은 그저 범죄자와 연대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표혜림 님에게 이제 까인 것이 뭐 사이버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나요? 제가 보기에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진짜 백이 사이버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하늘 씨, 저의 직업은 사이버 레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돌을 던져서 돈을 버는 게 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말한 사이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이버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양심과 동정심을 내려놓은 채 영상을 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에게 똑똑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학두 영상은 17편까지 올렸고 이근 영상은 22편까지 올렸거든요. 강학두는 이제 14개월 정도 영상 만들고 있고 이근은 지금 3년 가까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하늘 씨, 당신은 30편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의 예쁘지 않은 주둥아리에서 두 번 다시 별것도 아닌 걸로 사이버이다 라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진정한 사이버이 무엇인지 당신의 내리에 똑똑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신이 표혜림님에게 한 행동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다만 저와 당신이 똑같은 짓거리를 할지라도 제가 하는 것과 이제 당신이 하는 것에는 이 데미지와 파급력 차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국 온라인 견인샵 공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은 거창한데 그냥 뭐 사이버레카 협회 뭐 이런 거예요. 저랑 이제 카라큘라 형, 크로코다일 형, 이제 신남성연대, 뭐 기자원 김 기자님, 뭐 정국진님, 뭐 이런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대한민국 1티어 사이버 레카들이 가입한 단체죠. 당신에 대한 영상은 저 혼자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박하늘 씨, 다음 영상은 누가 만들지 한번 열심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표혜림님을 저격한 것을 평생토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